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 압권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었던 막내 기자를 공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저희 취재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기자가 한 번도 방송에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인데, 자, 오늘 일단 나왔어요. 네, 오늘 저희 여기 밖에 나온 이유가 뭐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방송을 했었는데, 이거 올려주실 수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거 한번 다시 보기 한번 하시고. 선배 혹시 스위트홈 보셨나요? 스위트홈 봤죠? 스위트홈이 영어권에서 3위를 기록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김우빈 네네네. 배우가 나온 택배기사도 네. 비영어권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넷플릭스에서 봤죠, 내가. 네, 넷플릭스에서 본 것도 맞는데 이 두 작품의 원작이 바로 웹툰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재밌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가면은 꼭 웹툰 원작인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참 인기도 많고 한데, 실제로 그러면 정말 웹툰이 전 세계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오늘 네이버에서 IP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볼 겁니다. 먼저 같이 가보시죠. 자,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웹툰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이버 웹툰에 찾아온 김에 IP 비즈니스 현장에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네이버 웹툰 IP 비즈니스의 노승현 실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IP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IP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IP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IP를 활용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게임, 더 나아가서는 굿즈, 단행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그리고 또 프로듀싱하고 또 코디네이팅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 그래도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웹툰을 기반으로 뭐 영화가 만들어졌대 막 이래서 영화를 보잖아요. 이 웹툰 IP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영화 제작사나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거 괜찮죠?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이 IP 비즈니스가 이제 진행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부의 제작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네, 그러한 협업 구조 속에서 저희가 IP를 제공해드리면 그러한 제작사 쪽에서 저희 IP를 가져가셔서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저희 네이버 웹툰 그룹사 내에 여러 가지 제작사들이 또 같이 있기도 한데요. 일례로 이번에 사냥개들이라는 네네.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오픈을 했어요. 맞아요. 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것도 웹툰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냥개들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사냥개들이란 작품은 저희 네이버 웹툰 그룹사 중에 하나인 스튜디오 N에서 직접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저희 네이버 웹툰 내에 제작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사가 직접 내부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IP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각종 파트너사와의 협업, 그리고 IP 세일즈, IP를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저희 IP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세계에서도 정말 글로벌한 게 인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웹툰이 지금 글로벌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이버 웹툰은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이제 네이버 웹툰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IP가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발굴되는 IP들의 특징은 다 강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한 작품 중에 하나가 화산귀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화산귀환은 정말 OSMU의 정수입니다. 네, 지금 웹소설이 연재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 웹툰 그룹사 중에 하나인 리코에서 웹툰을 제작해서 연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행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팬분들께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정말 팬분들만의 힘으로 10억 원 이상의 모금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뭐 큰 투자자 없이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순수히 후원자들만의 모금으로 약 12억 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네네. 그럼 굿즈도 약간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굿즈의 경우에도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팬분들의 후원 속에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캐릭터 사업의 공식처럼 이렇게 어떠한 제작사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그 라이센시 분들이 제작을 해서 시중에 유통을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냥개들 그리고 네네. 화산귀환. 네. 화산귀환? 네네. 우리 저기 한지원 기자는 화산귀환 알아요? 전 그건 잘 그 작품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보셨어요? 화산귀환이 어떤 내용이에요? 무협. 무협. 이야. 무협지까지 섭렵을. 무협. PD님이 안 보는 게 뭐예요? 안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12억이라는 팬들의 크라우드 펀딩이 모일 만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고 이게 또 다른 산업으로 또 확장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성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글로벌에서 이미 네이버 웹툰은 한 10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그러한 강한 확장력과 그리고 작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아마추어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일본 서비스에서는 인디즈라는 이름으로 또 아마추어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생태계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 자체의 이런 성장성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P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좋은 팬덤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게 IP 비즈니스까지 확장되는 사례들이 글로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냥개들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 과거에 또 런칭되었던 스위트홈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영상에서도 그러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냥개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북미에서도 제가 오늘 기준으로 알기에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위요? 네네. 오. 이게 지금 개봉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아니 근데 진짜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예요 지금? 독보적이죠. 네, 그 IP의 풀 숫자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IP 사업자나 컨텐츠 엔터 사업자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의 경향을 봤을 때에는 잘 만든 작품을 정말 집중적으로 띄우는 이러한 사업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은 약간 DNA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모델에 모두 혼용된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오리지널 작품들을 잘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처럼 UGC 작품들을 많이 소싱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사업자는 네이버 웹툰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게 제가 대만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대만 친구들이 네이버 이제 웹툰을 이제 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갖고 와서 한국 걸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학교 때. 저도 웹툰 보니까 이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료를 다 썼어요. 23시간 후에 무료가 풀린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바로바로 결제해야 돼요. 저 맨날 쿠키 굽고 있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대만에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저희가 해외에서 모든 작품이 다 이제 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소싱된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외에 나갈 때에는 결국 고도화된 로컬라이징, 그러한 기술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번역도 해야 될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글자를 싣는 식자 작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시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작품들이 잘 워킹을 할지. 그리고 그 작품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얻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작품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근데 이런 사업 전략이면 완전 먹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에서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번역해줘라고 할 만큼 먹히고 있는 건데 한국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게 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먹힌 것 같으세요? 우선은 생태계 자체를 잘 구축했다는 것이 네이버 웹툰의 근본 작동 원리이고 또 그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라는 게 참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좀 거쳐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창작자분들이 저희 네이버 웹툰 그리고 웹툰 생태계에 조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 창작해서 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미에서의 캔버스나 국내에서는 이제 베스트 도전, 이제 일본에서는 인디즈라는 그러한 이제 창작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창작자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또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광고 수익을 창작자분들께 배분을 해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수익을 또 창작자분들과 또 같이 나눠야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맡고 있는 IP 비즈니스에서도 IP 비즈니스를 한 이후에 그 IP 비즈니스로 이제 생성된 그러한 이익들을 창작자분들께 또 많이 나눠드릴 수 있어야만 창작자분들이 정말 수익화에 이제 신경 쓰시지 않고 창작에만 더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만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또 다시 그러한 작품들이 웹툰이란 생태계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는 공고히 그리고 웹툰 시장이 공고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국은 더 경험을 확장하고 더 큰 시장을 열어가는 게 이제 IP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뭐 굿즈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웹툰을 즐기고 있던 팬분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웹툰을 보고 있지 않던 그러한 유저들에게도 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서 다시 또 웹툰 플랫폼에 유입할 수 있는 웹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IP 비즈니스의 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의 작가분들도 많이 생기고 네. 해외 작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작품이 늘어나고 작품이 늘어나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해외의 그 웹툰 유저들도 늘어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생태계를 글로벌에서도 잘 구축해 놨기 때문에 또 컨텐츠가 이제 국내에서 발굴된 한국에서 발굴된 컨텐츠가 크로스보딩 돼서 해외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발굴된 콘텐츠가 한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교류들이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수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웹툰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유저분들도 수요가 될 수 있겠지만 IP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이 IP를 확보하기 위한 엔터 기업들이나 네, 그런 콘텐츠 사업자들도 또 수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이미 글로벌 엔터 기업들이나 그런 콘텐츠 기업들에서 웹툰 IP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꼭 헐리우드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헐리우드이 저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이 자신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사냥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거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해서 해외로 유통된 사례이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미 헐리우드의 많은 제작자들이 웹툰 IP에 대한 계약이 가능할지 웹툰 IP로 제작이 가능할지 이러한 문의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근시일 내에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P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전 제일 궁금한 게 뭐였었냐면 사실 IP는 세상에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뭐 소설도 있고. 근데 왜 그럼 IP 사업 하시는 분들은 웹툰을 선호해요?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 어떠한 IP보다도 그 스토리에 몰입되어 있는 유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유저들을 기반으로 2차 사업과 부가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의 일종의 안정성이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업사이드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력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스토리 자체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는 그런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네이버 웹툰에서
꼭 그 영화화되는 작품들이 인기도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별점 높다고 그러니까 네. 결국 영화됐을 때 인기 끄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결국 콘텐츠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스토리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스토리가 좋은 작품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다른 영역으로 변환해서 적용할지가 IP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의 힘 또한 굉장히 이제 웹툰에 열광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럼 이렇게 생태계가 어쨌든 성장하고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네네.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걱정스럽다 이런 점이 있으실까요? IP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동종업계의 분들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세요. 네이버 웹툰은 IP가 정말 많아서 너무 부럽다. 어떤 IP로든 다 사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IP가 많으면 사업할 거리도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오히려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 수많은 IP들을 다 어떻게 사업을 해볼까.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네이버 웹툰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웹툰 생태계에 대한 구축인데 그러면 더 많은 창작자분들과 작품들을 활용해서 이런 IP 비즈니스의 경험을 열어드리고 싶거든요. 창작자분들께요. 네네. 그리고 그래야만 더 많은 유저들에게도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IP 비즈니스를 창작자에게 경험하게 해준다는 건 네네. 작가님의 그 작품이 뭐 영화가 된다거나 게임이 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님들께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밸류도 더 높여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아,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선택하세요? 혹시 개인의 취향도 약간 좀 들어가요? 아니 정말 아, 그치. 네, 예. 저 내가 딱 보는데 이 작품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좀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의 취향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 우리 실장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네, 학원물 좋아합니다. 학원물? 근데 약간 아, 좀, 왠지 스타일이 네, 그림체가 학원물 주인공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IP를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분명히 IP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는 네, 그러한 기준들이 있고요. 다만 그러한 기준들은 사업 영역에 따라서 좀 달리 네, 책정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영상물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스토리를 얼마나 그 영상이라는 형태에 알맞게 변형할 수 있을지 일종의 리메이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리메이크에 얼마나 적합한 스토리인지 그리고 지금 영상화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 트렌드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러한 소재나 주제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될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머천다이징 사업, 굿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캐릭터가 딱 캐릭터화를 했을 때 얼마나 귀엽고 이 사람들에게 웹툰을 모르는 웹소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소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인형 같은 것들이 이제 캐릭터 사업의 일종인데요. 네, 지금 안고 네. 계신 다 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그 웹툰 자체의 스토리도 당연히 재미있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또 이 캐릭터 자체만 봤을 때에도 딱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런 머천다이징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이제 변환 작용, 변환 작업, 뭐 어댑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IP 선택할 때 주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영화로 만들자니 막막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판타지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요즘 대중들이 좀 선호하는 장르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 컨텐츠의 영역별로 분명히 그러한 트렌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보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이라는 이제 웹툰이 영상화가 되었었는데 그거는 좀비물이죠. 네.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리고 또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은 또 크리처물이었어요. 괴수들이 나오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러한 장르가 또 있는 거고 최근에 사냥개들 같은 경우에는 액션물이죠. 네, 그렇게 각 시장에서 이번에 영상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시장에서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IP를 선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네이버 웹툰의 장점은 이미 모든 장르와 모든 소재와 모든 스토리를 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이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좀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지금 네이버 웹툰뿐만이 아니라 저희 네이버의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 미국에 있는 본사에는 이미 헐리우드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 내부에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라는 네네. 조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곳은 이제 저희 웹툰 IP를 활용한 영상과 출판의 프로듀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 회사인데요. 그쪽에서 이미 헐리우드에서 많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뭐 어떠세요? 이렇게 한 10개 들어오면 당신네 제작사는 옛날에 영화 만든 게 별로였어? 뭐 거절하고 이 정도예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세요? 네, 지금 웹툰이 워낙에 성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로 또 볼 수 있는데요. 네. 북미에서 연재 중인 로어 올림푸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로어 올림푸스라는 작품도 캔버스라는 이 아마추어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에서 발굴된 작품인데요. 그 로어 올림푸스라는 작품이 작년에 그 만화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들이 있어요. 하비 어워즈나 아이스너 어워즈 이런 이제 시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베스트 웹코믹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웹툰이 단순히 그냥 팬들만이 즐기는 일부 팬덤만의 작품, 그냥 인기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품성까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웹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저희가 이제 작품을 제안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작품이 있구나 더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인기 작품의 경우에는 헐리우드에서 이미 저희 쪽에 문의를 해오고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딱 모여서 뭐 대본 쓰고 뭐 작가들하고 논의하고 해갖고 결국에 첫 번째 작업으로 끝내는 게 스토리보드다. 스토리보드를 일단 만들어야 거기에 그 맞게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하는데 살 붙이고 하는데 웹툰 자체가 스토리보드다.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영상 쪽에 계신 제작 PD님들께서 웹툰을 검토할 때 너무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네. 내가 만들 거 다 해줬네. 물론 이제 제작에서 또 다른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 변환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네네. 또 저희나 이제 웹툰 작가님들이나 웹소설 작가님들이 모르는 많은 로직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개발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각적으로도 일종의 이걸 콘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한 콘티를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일례로 이미 많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웹툰 작가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네네. 네,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네, 각본 작업에 참여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웹툰의 그런 위상과 웹툰의 활용성을 반증하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만화 하면은 일본을 그쵸. 약간 생각했잖아요. 근데 선배 세대는 대표적으로 아니 맞아요. 왜냐면 제가 네. 드래곤볼 북두의권 아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시티헌터.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저희 또래예요. 40 넘었어 다. 분명히 만화나 망가에서 일본이 선진국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시장 자체가 아직도 공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바일 만화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웹툰이고요. 일례로 지난해 애니메 재팬이라는 행사에서 네. 애니화가 기대되는 작품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 이제 선배는 남자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저희의 일본 서비스인 라인 망가에서 인디즈라는 아마추어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에서 발굴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미 애니화가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모바일 만화 시장에서의 리딩은 웹툰이 이끌어가고 있고 또한 이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는 댓글 통해서 생각하게 된 건데 제가 웹툰이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못 따라가. 이 반응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슬램덩크도 최근에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요. 망가가 이만큼 있어요. 모바일 웹툰이 이만큼 있어요. 일본에. 그럼 모바일 웹툰에서는 한국의 웹툰이 이끌고 가는 건 맞는데 그럼 망가를 우리가 뚫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망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뚫는다는 게 일관된 반응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일본 망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본 만화들이 진출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랑스 출판사들이 네이버 웹툰의 작품을 프랑스에서 종이책으로 출판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의 대표 작품이 시네탑, 여신강림, 노블레스, 갓 오브 하이스쿨 이런 작품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출판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또 저희가 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결국은 이제 컨텐츠라는 게 스토리의 힘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냐의 싸움인데 네이버 웹툰은 창작자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IP들도 꾸준히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계속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도 사실 만화라는 게 워낙, 그러니까 일본 망가가 워낙 이제 만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참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만화들을 스캔을 해서 그걸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스캔한 만화랑 웹툰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경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의 만화 스타일은 잘 짜여진 직사각형 컷과 정사각형 컷들이 이렇게 잘 나열된 이러한 지면 편집 형태의 이제 콘텐츠였다면 웹툰은 스크롤 기반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돼서 모바일 만화 시장을 더 리딩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이제 뚫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뚫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스캔해서 보는 거랑 스크롤해서 보는 거랑 그냥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달라라는 게 이제 느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일본 내 시장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조금은 느린,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이 더욱더 공고히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시장을 저희가 뚫어가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본 출판사들과 제휴해서 저희의 스크롤 버전의 이제 그러한 콘텐츠들을 오히려 지면으로 변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일본 이제 유저들이 되게 괜찮은 스토리다 라는 것들을 기존의 익숙한 형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그럼 이 스토리의 오리지널은 어디이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 라인 망가와 네이버 웹툰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콘텐츠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콘텐츠의 힘을 알아봐 주시는 순간 네, 그러한 시장도 저희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이 형식, 스크롤이 뭐라고 콘텐츠가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인간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스크롤이 만약에 저항감이 있어? 그럼 그걸 우리가 책으로 내줄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책으로 내줄게. 대신 책으로 딱 보고 났는데 재밌어. 그러고 나서 이게 원작이 어디지? 보니까 스크롤이었어. 그러니까 이 경계를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웹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네이버 웹툰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파트너사분들의 도움과 그러한 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파트너사분들을 발굴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이 이런 IP 비즈니스의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좀 이거 성과 좀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까 선배는 남자아이. 이 제목부터 뭔가 너무 일본스러워요. 네. 아니면 다른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슬램덩크 말씀 주셨는데요. 그 슬램덩크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슬램덩크가 인기를 끈 다음에 슬램덩크를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유저들은 이제 독자분들은 농구 만화 너무 재밌다. 이제 그럼 또 뭐 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이버 웹툰에서 가비지 타임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가비지 타임? 네네. 그 가비지 타임이라는 작품이 이제 농구를 소재로 한 만화인데요. 지금 이 웹툰도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정말 가비지 타임으로 어떠한 굿즈나 뭐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이 런칭만 됐을 때 정말 모든 분들이 달려가서 그거를 구매하세요. 그럴 정도로 결국은 이제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느끼는 사례였고, 그러한 이제 네이버 웹툰에는 모든 소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모든 스토리가 정말 결집되어 있는 이런 백화점 같은 곳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북미에서는 어떤 IP들이 좀 인기를 끌어요? 사업적으로? 정말 다양한 장르의 IP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떠한 장르가 꼭 유행한다고 해서 그 IP만을 찾기보다는 영상화를 했을 때 어울리는 IP들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그러한 의지들이 반영돼서 저희의 작품들을 소싱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을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약간 지금 지금 다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죄송해요. 아, 맞아요. 이런 거 미리 공개하면 안 되죠. 네네. 북미 시장의 한국 웹툰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우선 서비스나 플랫폼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같은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공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IP 비즈니스의 이제 산업 로직을 봤을 때에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이 진출을 하고 작품이 발굴이 되고 그 작품의 인기도와 팬덤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IP 사업이 이제 후행으로 따라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개척돼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한 많은 케이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케이스들에 저희 네이버 웹툰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발굴해 나가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런칭됐던 시네탑이나 노블레스, 갓 오브 하이스쿨 같은 IP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크런치롤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본과 북미에서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반응을 기반으로 지금 시즌2도 지금 기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스토리의 힘과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IP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IP 비즈니스도 확장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웹툰이 이만한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사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노력도 있고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또 IP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의 제공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코믹스 시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코믹스들, 망가들과 싸울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은 저희 웹툰 작가님들, 웹소설 작가님들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웹툰 작가님들, 웹소설 작가님들이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P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헐리우드 제작사랑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거는 사업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IP 공급자가 되고 이제 제작은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제작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구조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스위트홈이다. 그러면 스위트홈을 여기서 이제 IP를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단 주고. 네네.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스튜디오엔과 다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공동 제작으로 이제 제작한 작품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아예 제작을 한 다음에 넷플릭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 런칭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해외에 이 컨텐츠 자체를 수출할 때에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이익을 IP의 원작자와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한 제작사들이 모두 분배를 받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헐리우드에 직접 IP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 제작사 자체가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제작사가 되겠죠. 네, 그럼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전 세계의 글로벌로 배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또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 네이버 웹툰이 아닌 IP를 만든 창작자에게 다시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IP를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좀 요즘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네이버 웹툰의 I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네이버 웹툰의 IP를 가지고 제작을 잘하는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사냥개들을 제작한 스튜디오 N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웹툰 그룹사 중에 하나인데 헐리우드에서 이러한 스튜디오 N의 제작 역량을 믿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협업 논의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협업 구조들은 물론 거기에서 어느 파트너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지의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글로벌에서 띄울 수 있는 글로벌에 맞는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성공이 기반이 되어야만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만 결국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웹툰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익을 서로 이렇게 같이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사들 분들과 많이 좀 협업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한 구조들을 만들어가면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이 시장 생태계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네이버 웹툰도 이 제작사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하나의 일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국내에서는 스튜디오 N이라는 제작사가 너무너무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희가 LDF라는 또 회사가 이제 저희 네이버 웹툰의 그룹사인데 그 LDF 쪽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러한 유수의 이제 영상 제작사들과 JV를 통해서 사업을 런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웹툰 IP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R&D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나면은 글로벌에서 더 많은 성공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그 글로벌 구독자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나 약간 좀 겸업해서 이렇게 좀 구독자들께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무래도 웹툰이 모바일 기반의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웹툰을 보는 분들께 아니면 또 아직 보지 않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이 다가가고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 드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오프라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접점을 또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는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팝업 스토어라는 것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팝업 스토어가 흥행하는 그 기반을 살펴보면은 결국 IP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들이 대부분 어떠한 특정 IP를 이제 홍보하고 보여주기 위한 팝업 스토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계에서의 러브콜들이 지금 네이버 웹툰에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례로 지금 마루는 강쥐라던가 아니면 야한 남자와 같은 웹툰들은 실제로 곧 팝업 스토어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캐릭터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지금 마루는 강쥐라는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이고요. 이 아이들은 야한 남자라는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야한 남자 이렇게 안 생겼던데요? 좀 더 귀엽게 만드는 게 야한 남자 네네. 되게 섹시하게 생겼던데. 이게 바로 캐릭터 사업의 묘미죠. 네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눈이 귀엽잖아요. 오. 그 선배 얼마 전에 그 더현대에서 팝업 스토어 엄청 크게 한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퇴근을 10시 반에 하잖아요. 아, 전날부터 사람들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스튜디오까지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데모 쪽 캐릭터들 있잖아요. 캐릭터 옆에 와서 이러고 사진 찍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니 무슨 그 전광판에 네. 이제 그 막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해서 포스트잇으로 엄청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다 웹툰 캐릭터들인 거죠. 뭐 요즘 뭐 졸업 앨범도 뭐 캐릭터의 졸업 앨범도 7, 8만 원에 판매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굿즈 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IP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들인데요. 결국은 과거에는 연예인, 인기 있는 그룹, 아이돌 이런 쪽에 팬덤이 몰리고 있다면 지금은 정말 그 작품 자체 그리고 그 작품에 있는 캐릭터들에게도 팬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웹툰 IP에 있는 캐릭터들의 생일을 따서 그 생일 카페를 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캐릭터들에 몰입해서 이 팬덤이 유지되고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연애혁명이라는 작품이 이제 완결을 할 때 이제 졸업 앨범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독자분들은 이 캐릭터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이 같이 졸업하는 느낌을 그 크라우드 펀딩의 졸업 앨범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말 팬분들이 이 캐릭터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앨범이 하나에 7, 8만 원에 팔렸다고? 네네네.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얼마나 팔렸어요? 약 3억 2천만 원 정도 기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연애혁명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졸업할 때 그게 몇 년 동안 연재된 게 이게 끝나다 보니까 졸업할 때 저도 같이 뭔가 졸업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들을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소장할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혹시 앞으로 계획된 거 있으세요? IP 비즈니스가 결국은 이 작품과 스토리를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범주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IP에 속해 있는 캐릭터의 팬덤을 활용해서 이러한 캐릭터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경험들을 선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굿즈를 만들어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고요. 예를 들면 이두나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 이두나의 경우에는 이제 작품 속에서 그 이두나라는 캐릭터가 가수, 아이돌입니다. 네. 이러한 저희가 이두나의 인스타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도 해요. 그럼 그 이두나의 인스타그램에 이두나가 직접 가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더해서 음원을 발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팬분들은 이제 웹툰 속에서는 이두나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음원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제 IP 사업을 통해서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 이두나가 노래를 불렀으면 이렇게 불렀겠구나 라는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캐릭터 사업, 그렇게 캐릭터가 더 외부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로도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팬분들이 지금 이 스토어가 오픈하기를 이미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네네. 언제든지 오시죠. 네네. 웹툰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즐기는, 몇 명이 즐기는 만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어떤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P가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의 정점에 계시는 노승현 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자, 여기가 바로 코엑스입니다. 이 코엑스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이 뭐 쇼핑센터, 뭐 식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영화관 있어서 만약에 좀 이렇게 너무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영화 한 편 보시고 오면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팝업 스토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퇴근길에 어제 살짝 와봤거든요. 근데 앞에 300팀이 있었고 네. 실제로 한 4시 정도에 대기를 걸었는데 8시 넘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많긴 한가 보네요. 저희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도 대기 한번 걸어보고 혹시 오늘 굿즈 구매할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진짜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이 마우스패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 난 요거 이거 사무실에서 아니요. 양말이요? 양말. 양말이요? 우리가 팝업 스토어에서 이제 나왔어요. 네. 사람 너무 많았죠.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더웠고 촬영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어땠어요? 저는 근데 워낙 이런 걸 좋아하고 이래서 저희 약간 은근 종류가 엄청 많다 생각하고 저희 이런 거 약간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기자기한 거. 네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샀는데 컵받침? 네, 컵받침 딱 하고 하면은 귀엽잖아요. 저는 사실 양말을 샀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나중에 이거 신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구매를 하고 보니까 아저씨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되게
신나게. 저도 약간 신나긴 했는데 약간 가격이 약간 조금 비싸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언제 팝업이 열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너무 덥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봤고, 그러니까 웹툰이 정말 IP 산업이 돼서 팬덤을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웹툰의 영상화, 저희 드라마가 되고 있는지. 웹툰을 실제로 이제 드라마로 제작하신 그 작가님의 집으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웹툰 작가님을 직접 만나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